안녕하세요. 저 영상은 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2013년 상반기 이마트 와인 장터가 있던 주예요.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요. 집에 와인을 종이박스에 담아서 갖고 오는데요. 종이박스를 접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이박스 밑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이박스 밑이 터지고 거기로 와인이 빠져서 와인이 2병이나 깨졌습니다. 다행히 부담스럽게 비싼 건 아니었고요. 페데리코 파테이나 까바랑 바비치 블랙 레이블 소비뇽 블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운반하다가 와인이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환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어저께 깨졌던 와인이에요. 당연히 그 깨진 와인은 아니고요. 어제 영등포구청 쪽에서 지인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에 가기 전에 이마트 영등포점에서 부랴부랴 다시 사온 와인입니다. 베비치 블랙 레이블 말보로 소비뇽 블랑 2022년 빈티지입니다. 가격은 18,800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병을 깨고 한 병을 더 샀으니까 4만원 정도에 사게 된 거죠. 이번 장터가 이 와인이 좀 싸게 나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2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인 리뷰를 좀 색다르게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와인을 마시고 어떤 느낌인지를 얘기했는데요. 테크니컬 시트를 보니까 신선하게 만드는 소비뇽 블랑 와인이지만은 약간은 독특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반에 맞춰서 어떤 스타일일지 먼저 예측을 해보고 와인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도는 와이오파이, 아와테레, 그리고 와이라우벨리 세 군데서 수확을 했다고 하네요. 와이오파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저한테는 생소한 곳이고요. 아와테레 그리고 와이라우벨리, 이 두 밸리는 말보로 내에서도 매우 유명한 포도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와이오파이는 방금 얘기한 와이라우벨리에서 추가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와이라우랑 비슷한 성격의 포도가 소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와테리랑 와이라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말보르 지방에요. 와이라우는 좀 더 적도에 가까운 북쪽에 있고요. 아와테리는 좀 더 적도와 먼 남쪽에 있습니다. 또한 와이라우는요, 와이라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펼쳐진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아와테리는 좁은 계곡이고요. 평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와이라우만큼 햇빛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좁은 계곡이기 때문에 그 주위 바다로부터 계곡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상대적으로 기온도 낮아지고 건조한 기후를 띠죠. 그래서 와이라우는 좀 더 잘 익은 포도를 생산하게 되고요. 반면에 아와테리는 좀 더 포도가 익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산도가 높고 허브 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아와테리에서 생산된 소비뇽 블랑 와인에 비해서는 좀 더 잘 익은 과실류의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발효를 할 때 사용하는 통은 스테인리스 스테크 통으로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과 비슷한데요. 효모를 쓸 때요, 일반적인 상업형 효모인 사크로미세스 세레비시아를 쓰지 않고요, 주변 효모라고 하는 주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효모도 일부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연효모의 단점은 일관적인 와인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은 바틀 베리에이션도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마셨던 소비뇽 블랑과도 그 느낌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발효 온도는 13도에서 21도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22도 사이에 발효를 하는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하게 그 중간에 넓게 분포된 온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게요, 말로라틱 페르멘테이션, 유산 발효거든요. 유산 발효 같은 경우는요, 산도가 높고 날카롭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과산을 좀 더 부드러운 젖산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산도도 낮아지고요, 질감도 좀 풍부해지고 또한 버터향을 주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소비뇽 블랑 같이 아로마틱한 품종은 젖산 발효를 잘 진행하지 않는데 이 와인은 와인의 8%를 젖산 발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비뇽 블랑에 비해서 산도를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죽였다는 의미겠죠. 질감도 좋고요. 그리고 청진, 와인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침전물 같은 걸 미리 제거하는 작업이거든요. 청진 재료는 카제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카제인 같은 경우는 동물성 청진제이기 때문에 이 와인은 비건 와인이 아닌 일반적인 와인이고요. 그리고 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침전물은 제거가 됐지만은 미세한 침전물은 제거되지 않아서 이 와인을 오랫동안 놔뒀을 경우 약간의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테크니컬 시트를 보고 말씀드렸던 그 와인을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색이 매우 연해요. 살짝의 기포도 보이네요. 전형적인 소비뇽 블랑의 색깔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소비뇽 블랑과 비슷하게 레몬, 라임, 흰꽃향 그런 것들이 납니다. 그런데 테크니컬 시트를 보고 알고 마셔서 그런 건지 잘 익은 파인애플 향도 나고요. 우리가 소비뇽 블랑에서 쉽게 느껴지는 그 피망향, 풀향, 그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풀향이 많이 나는 소비뇽 블랑에 비해서는 좀 더 잘 익은 포도를 사용해서 그런지 피망향과 풀향을 덜합니다. 산도 자체가 높긴 한데요, 찌릿하게 높진 않습니다. 알고 마시면 더 재밌는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젖산 발효,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스틸을 자세하게 본 것 때문에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막상 마셔보면은 또 그거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습니다. 마시고 나면은 아카시아 꽃 향이 좀 더 잘 느껴지고요, 젖산 발효에서 온 듯한 부드러운 질감도 느껴지네요. 확실히 날카로운 소비뇽 블랑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오늘은 한식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낙지 야채 비빔밥입니다. 야채 반찬들은 어머니한테 받아온 거고요. 이거는 또띠아 샌드위치입니다. 이거는 닭가슴살 샐러드고요. 이거는 낙지를 삶은 것입니다. 비빔밥은 향이 좀 센데 다른 것들은 전식으로 이런 화이트 와인 그리고 소비뇽 블랑 와인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달고 짠 비빔밥에 와인이 좀 밀리는 건 사실이네요. 또띠아 샌드위치도 와인과 꽤 잘 어울립니다. 샐러드야 와인과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오늘의 BGM은요, 스웨덴의 고딕 메탈 밴드 하바요스의 더 워처입니다. 하바요스는 자신의 예명을 쓰는 빈터조그, 그리고 노르웨이 유명한 블랙메탈 밴드 볼크나가에서 노래를 불렀던 빈터조그가 보컬을 맡고 있고요. 유명한 멜로딕 블랙 데스메탈 나글파의 멤버들 바르거와 모르간 한슨이 연주를 맡았습니다. 슈퍼밴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분들이 뭉쳐서 만든 밴드고요. 아쉽게도 이 한 앨범만 만들고 해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밴드입니다. 그런데 이 앨범의 퀄리티가 상당해요. 연주곡 3곡과 함께 9곡이 담겨있는데요, 곡들의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더 워처를 선곡했지만 그 곡이 특별히 빼어나 선곡을 한 게 아니라 곡의 길이가 7분 정도가 되는 긴 곡이다 보니까 이 앨범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더 워처를 선곡했습니다. 그 외의 곡들도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 앨범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마지막 더 펄러이라는 곡입니다. 멤버들이 의도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마치 미완성곡처럼 조용조용하게 끝나다가 무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펄러이라는 어찌 보면 어둡고 심각한 제목, 마지막 곡이 그 곡인데다가 끝이 날 때 점점 조용해지고 무음으로 끝나니까 뭔가 허무함까지 주거든요. 들으면서 이 멤버들이 앨범에 얼마나 신중함을 기했는지 생각이 들었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앨범의 최고의 곡은 연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텔로아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연주곡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하고 더 워처를 선곡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곡한 곡인 더 워처는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베비치 블랙 레이블 소비뇽 블랑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기 쉬운 수많은 소비뇽 블랑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레몬, 라임, 사과, 배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와인은 조금 더 포도가 잘 익는 지역인 와이라우의 포도도 써서 그런지 파인애플 같은 좀 더 잘 익은 과일의 느낌이 납니다. 아카시아 꽃 향도 나는데요, 그것도 또한 매력적이네요. 이 와인의 장점이라고 할까? 그거는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마시는 소비뇽 블랑의 피망향이라던가 잔디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 익은 포도를 써서 그런 향을 좀 더 줄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인의 가성비를 얘기해 볼게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이 와인도 그 정도의 기본 가성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드시면서 피망향이라든가 풀향이 물렸다고 하시면은 이 와인은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찌른 듯한 높은 산도가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진 산도, 그런 것도 또한 좀 더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괜찮고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단점도 살짝 감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하고 재미있는 와인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